안녕하십니까.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저녁 9시 12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3분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촌호수 동호와 성어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굴다리 바로 옆으로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자, 송파대로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도로가 송파대로입니다. 북쪽의 잠실역에서 남쪽에 복정역까지 약 7, 8km 정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송파대로를 보고 계십니다. 이 송파대로가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보고 계십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3분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이상 3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3분은 다 공화당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요. 먼저 대통령 재임 기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은 오하이오주 출신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21년 3월부터 1923년 8월 2일까지 약 2년 5개월 정도 하다가 1923년 8월 2일에 임기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신 분이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이 부통령으로서 하딩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분이 제30대 미국 대통령 켈빈 쿨리지입니다. 자, 이분은 1923년 8월 2일부터 1929년 3월 초까지 약 5년 7개월 정도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켈빈 쿨리지고요. 그 다음에 31대 대통령이 허버트 후버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1929년 3월부터 1933년 3월까지 4년 동안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은 오하이오주 출신이고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미국의 버먼트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으로는 최초입니다. 아이오와주 출신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바로 서쪽에 아이오와주가 있는데요. 아이오와주 출신이 바로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의 최초 대통령입니다. 자,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 이분은 태쿰새의 저주와도 관련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태쿰새의 저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총 8명입니다. 그 총 8명 중에 1848년에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테쿰세의 저주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고요. 반면에 나머지 7명은 테쿰세의 저주에 해당이 되는 그 대통령입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은 테쿰세의 저주 다섯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자, 테쿰세의 저주라고 하면 최근에 영상 촬영 많이 했었는데요. 미영 전쟁 당시 1813년 10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 헤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군과 인디언들이 한 연합군을 형성했고 그 상대 교전 국가가 미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미영 전쟁 당시, 미영 전쟁은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약 2년 반 정도 발생된 게 미영 전쟁인데요. 결국은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미영 전쟁 당시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인디언들이 연합군을 형성했고 그들이 미국을 상대로 싸웠던 전쟁이 미영 전쟁인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영 전쟁 당시 영국군과 한편이 됐던 인디언들 중에서도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사살을 당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게 테쿰세의 저주인데요. 뭐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냐?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저주를 남겼다 해서 테쿰세의 저주라 하고,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입니다. 뭐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냐면,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는데요.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던 그 당시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27년 후에, 즉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840년이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났고 10의 자리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테쿰세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두 번째 희생자가 20년 주기입니다. 20년. 두 번째 희생자가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세 번째 희생자가 1880년에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네 번째 희생자가 1900년에 재선이 된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다섯 번째 희생자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1920년에 당선된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입니다. 그래서 워렌 하딩 대통령이 테쿰세의 저주의 다섯 번째 희생자고요. 그로부터 또 20년 후인 1940년에 3선이 되는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섯 번째 희생자고, 또 20년 후인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테쿰세의 저주 일곱 번째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13년 10월 5일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캐나다 온타리아주의 테임즈 전투에서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사살당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긴 그 말,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게 186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의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태꿈새의 저주고, 그 태꿈새의 저주의 5번째 희생자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1920년에 당선된 제29대 미국 대통령 워렌 하딩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임기를 2년 5개월 정도 수행한 상태에서 태꿈새의 저주를 받아서 사망합니다. 자, 그래서 워렌 하딩에 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입니다. 자,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에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99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랭킹 1위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랭킹 4위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랭킹 5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랭킹 6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랭킹 순위가 바닥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했던 시절이 언제냐, 1999년에는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때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시절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 전에 22대와 24대 대통령을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그러게 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22대와 24대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42대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41번째 대통령입니다. 클리블랜드가 22대와 24대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뀌는데요. 띄엄띄엄했던 유일한 케이스가 22대와 24대를 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해서 2번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래서 1999년 인기도 조사를 할 때 대통령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었는데요. 빌 클린턴은 42대 대통령이지만 41번째 대통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랭킹 1위부터 6위는 말씀드렸고요. 바닥권에 있는 순위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빌 클린턴은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도 순위가 바닥권이었습니다. 36위였습니다. 36위. 그 다음에 꼴등이 누구냐? 꼴등은 41위 꼴등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직전에 대통령이었던 15대 대통령 뷰캐넌입니다. 뷰캐넌 대통령이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꼴등 41등입니다. 그리고 꼴등에서 두 번째 40등이 바로 워렌 하딩입니다.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 꼴등에서 두 번째 42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은 1999년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인기도 조사에서 바닥권 꼴등에서 두 번째인 40위를 했던 인물인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자, 이분은 오하이오주 출신이고 고향에서 뭐 작은 신문사 발행인을 하다가 나중에 오하이오 부인과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워렌 하딩은 초혼이었고 부인은 이혼녀로서 재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은행가의 딸이었습니다. 은행가의 딸. 그래서 그 은행가의 딸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다음에 아이를 둘 데리고 워렌 하딩과 재혼을 한 겁니다. 워렌 하딩은 초혼이고 부인은 딸 둘이 딸린 이혼녀로서 재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굉장히 정치적 야심이 있어가지고, 은행가의 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 야심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정치를 하도록 굉장히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워렌 하딩은 그 당시에 오하이오주의 정치 실력자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부인이 돈이 많다 보니까 정치를 하려면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오하이오주의 공화당의 정치 실력자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 하딩이 오하이오주 주지사를 하고, 또 오하이오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도 6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뭐 오하이오 주지사 시절이나 연방 상원 의원 시절이나 뭐 그러게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29대 대통령이 됐는지 그게 이제 의문인데요. 자, 그 당시에 28대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8년 했는데요. 우드로 윌슨이 1913년 초부터 1921년 초까지 대통령을 8년 정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려고 무진정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하튼 우드로 윌슨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국제연맹을 창설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1920년에는 우드로 윌슨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라고 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드로 윌슨은 대통령 재선이 됐었는데 재선 임기가 약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정치 연설을 하다가 야외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선 임기, 즉 우드로 윌슨의 임기 2기죠. 임기 2기, 재선 임기의 후반 1년 반 정도는 병상에서 국정을 수행하고, 또 자신의 부인, 영부인이 국정을 대리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이제 1913년 초부터 1921년 초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8년 하긴 했지만 후반 약 1년 반 정도는 병상에서 보냈고, 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1918년 11월 11일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전쟁 후유증으로 굉장히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제가 안 좋았던 시절입니다. 우드로 윌슨의 임기 종반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정권, 민주당 정권, 우드로 윌슨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면 대통령은 될 게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서로 지명받으려고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이 3파전으로 흘렀는데요. 결국은 9차례나 투표를 했는데도 당원 투표 여러 가지 투표를 했습니다. 9차례에 걸쳐서 공화당의 1920년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지명을 위한 투표를 9차례나 했는데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누구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할지 결정이 안 돼서 결국은 그 각 계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제3의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자라고 해서 결정된 사람이 바로 워렌 하딩입니다. 워렌 하딩.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정권의 후반은 1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도 증가하고 물가도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공화당은 정통적으로 부패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러한 무능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한테 인상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 정치 거물들 중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정하기보다는 참신한 인물로, 부패하지 않은 참신한 인물로 정하자 해가지고 정해진 게 바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워렌 하딩입니다. 그러니까 거물급들이 3명이 3파전을 펼쳐서 서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으려고 했는데 9차례에 9차례에 걸쳐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안 돼서 제3의 인물로 참신한 인물인 워렌 하딩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즉 오하이오 주 주지사 출신이고 연방 상원 의원을 6년 동안 했던 워렌 하딩을 공화당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의 정권 말기가 경제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을 이기고 공화당 후보였던 워렌 하딩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워렌 하딩을 평가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평범했던 시대의 평범한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범했던 시대에 평범했던 지도자로 평가받는 분이 제29대 미국 대통령 워렌 하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999년도 공영방송 CS판의 인기도 조사에서는 바닥권인 꼴등에서 2번째이긴 한데요. 그 워렌 하딩이 1921년 3월부터 1923년 8월 2일 임기 중에 사망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하던 그 시절에는 나라에 큰 사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업적이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뭐 일하다가 임기 중인 1923년 8월 2일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렌 하딩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치의는 휴양을 취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그 정치인들이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는, 즉 1924년 재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 순회 연설을 하면서 정치 연설을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강권을 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주치의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렌 하딩 29대 대통령은 전국 순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미국 서부 지역의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던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가 오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최종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 5개월 만인 1923년 8월 2일 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 사망한 지 100년 정도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 달 후면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 서거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100주년, 다음 달 8월 2일이. 여하튼 이분은 평범했던 시절의 평범한 대통령으로 끝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들이 많이,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즉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여자 스캔들이 많았다, 이런 게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워렌 하딩의 사후에, 죽은 다음에. 급기야는 워렌 하딩이 1923년 8월 2일 사망하고 나서 4년이 지난 1927년에는 자신이 워렌 하딩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예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워렌 하딩이 죽은 때로부터 4년 후인 1927년에 자신이 대통령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책까지 출판을 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여자 문제 스캔들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3년 후인 1930년에는 워렌 하딩 대통령의 부인이 남편의 그런 여성 편력에 불만을 품고
독살을 했다라는 설까지 퍼졌습니다. 그게 워렌 하딩 대통령의 죽은 때로부터 6년 후인 1930년에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조사 결과 뭐 그런 독살설은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자, 여하튼 워렌 하딩은 임기 한 2년 5개월만 국정을 수행하다가 특별한 내세울 만한 업적 없는 상태에서 임기 중에 태kum새의 저주 5번째 희생자가 돼서 임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가 제 30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켈빈 쿨리지 30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켈빈 쿨리지 30대 대통령은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적당한 때에 떠나서 경제 공황의 책임을 모면한 대통령입니다. 적당한 때에 떠나서 세계 경제 대공황의 책임을 모면한 대통령이 바로 제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먼저 켈빈 쿨리지 30대 대통령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버몬트주 플리머스라는 소도시 출신입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버몬트주의 플리머스라는 소도시 출신인데요. 자파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를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를 할 때 굉장히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19년 또 1920년 그 당시 1920년 당시에 미국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격렬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 총연맹에서 매사추세츠주에서 극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극렬한 시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던 켈빈 쿨리지가 주방위군을 출동시켜가지고 극렬한 노동자들의 시위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굉장히 싫어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 켈빈 쿨리지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20년에 아까 말씀드린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바로 켈빈 쿨리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19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거물급 3사람이 3파전을 치르다가 9차례에 걸쳐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결정이 안 돼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3의 인물로 좀 참신한 이미지가 있는 워렌 하딩이 19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었고, 그때 부통령 후보로, 즉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로서 그 격렬한 노동 시위에 대해서 주방위군을 출동시켜 가지고 해산시켰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굉장히 박수를 받았던 그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켈빈 쿨리지를 워렌 하딩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때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23년 8월 2일에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 임기 중에 사망할 때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그때로부터
워렌 하딩의 자녀 임기 약 1년 7개월 정도 수행하고 1924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당선 임기인 4년을 플러스하면 총 5년 7개월 정도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다가 1929년 3월에 물러나고 물러난 때로부터 7개월 후인 10월 24일 날 세계 대공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가 퇴임하고 나서 7개월 정도 지난 1929년 10월 24일 날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기 7개월 전에 대통령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적절한 때, 적당한 시기에 떠나서 경제 대공황의 책임을 모면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제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입니다. 자, 그래서 켈빈 쿨리지는 1923년 8월 2일에 대통령이었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 사망한 다음에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0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대통령직을 승계하자마자 취했던 첫 번째 조치가 어떤 조치냐면 워렌 하딩의 그러한 그 잔재들을 다 청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렌 하딩이 오하이오주에서 어떤 인물의 정치적 후원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치적 후원자가 나중에는 워렌 하딩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워렌 하딩의 포커놀이 친구가 내무장관까지 하고 이런 정실 인사, 밀실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워렌 하딩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후임자인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자신이 워렌 하딩의 사망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하자마자 취했던 첫 번째 조치가 워렌 하딩의 정치적 후원자로서 법무장관까지 올랐던 사람을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워렌 하딩의 포커놀이 친구였다가 내무장관까지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수뢰 혐의로 해가지고 현직 장관인 내무장관을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현직 장관이 구속되기는 최초 사례입니다. 미국 헌정 역사에서 현직 장관이 임기 중에 구속된 게 첫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워렌 하딩의 포커놀이 친구였다가 내무장관까지 됐는데 석유업자로부터 석유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뇌물죄와 직권 남용죄를 적용해 가지고 현직 내무장관을 구속까지 시켜서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된 케이스가 발생된 게 제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 시절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는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전임 대통령의 잔재들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굉장히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 자녀 임기 1년 7개월 정도를 거의 다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19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높아진 켈빈 쿨리지 대통령직 승계자는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식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당선되는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정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임기죠.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 1년 7개월 정도를 채우고 이제 1924년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자신의 임기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냐면 그 켈빈 쿨리지는 경제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를 확실히 책임져야지 유능한 대통령,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데요. 켈빈 쿨리지는 경제의 무능이라기보다는 경제에 무지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그 잔재인 부정부패, 공직자들의 그러한 부패 그런 것들은 척결하는 그런 과감한 모습을 보여서 1924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긴 하지만 경제에는 무능을 넘어서 무지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경제 상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저축밖에 없다. 저축. 경제 정책,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 이런 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그런 경제 지식에 관해서는 문외한이고, 아는 것이라고는 저축하는 것밖에 없다. 아껴야 산다. 저축을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경제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켈빈 쿨리지가 아는 경제 상식이라고는 저축밖에 없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경제에는 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재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보다는 친재벌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장관은 거대 기업들, 재벌들이 마음대로 하는 자유방임, 그러니까 불간섭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에서 터치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경제활동해라. 자유방임주의, 불간섭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켈빈 쿨리지 정부 당시에 켈빈 쿨리지 30대 대통령 당시에 재무장관이 그러한 불간섭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재벌들은 계속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재벌들의 독과점 폐해가 계속 증폭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드디어는 이제 주식시장의 투기를 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너무나도 만연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모든 걸 올인하는, 전 재산을 주식시장에다 올인하는 그러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 광풍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불간섭주의, 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만 일관하다 보니까 주식 투기를 제대로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오르더니 어느 날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게 1929년 10월 24일입니다. 1929년 10월 24일에 주식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켈빈 쿨리지는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했던 대통령이 바로 켈빈 쿨리지 30대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1929년 3월 초에 30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떠났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공황의 책임을 모면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책임을 그야말로 형식상으로는 모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켈빈 쿨리지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나중에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켈빈 쿨리지는 퇴임하고 나서, 즉 1929년 3월에 퇴임하고 나서 4년 후인 1933년 1월에 퇴임하고 4년이 된 시점인 1933년 1월, 즉 세계 경제 대공황이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임기 말이죠. 임기 말에 6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1929년 3월에 퇴임하고 나서 4년 정도 지난 1933년 1월, 즉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임기 말에 6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전체적인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때에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의 책임을 모면한 대통령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국민들은 정말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 일화가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1923년 8월 2일에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할 때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는 고향 버몬트주의 플리머스의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었던 워렌 하딩이 임기 중에 사망하니까 대통령직 승계자를 빨리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자고 있는 켈빈 쿨리지를 깨워가지고 대통령이 사망했다. 그래서 부통령인 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됐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취임 선서를 어디에서 했냐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버몬트주의 플리머스, 즉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잡화점, 슈퍼마켓이죠. 잡화점의 계산대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취임 선서.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딱 한 달 지나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 8월 2일이 되면 딱 100년 되는 시점입니다. 1923년 8월 2일에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가 자신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곳 버몬트주의 플리머스의 잡화점 슈퍼마켓에서 자고 있다가 대통령이 사망했다. 그래서 부통령인 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됐다라고 아버지가 알려주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잡화점, 즉 슈퍼마켓의 계산대에서 호롱불을 켜고 성경, 바이블 위에다 손을 올리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